관객이 존재하는 한 연극은 계속된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인생이 되어 울고 웃고 싸우고 사랑하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도 무대에 서는 이유입니다. 시끌벅적했던 한낮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면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인 창작극회 연습실. 이제 오늘부로 이 산중에서 역병이 다 물러갔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축제다! 잔치를 벌여라! 얼마 만에 하는 정기 공연 연습인지 대사 외우는 소리부터 몸짓 하나까지 비좁은 연습실에 온기가 꽉 찹니다. 지금 잔치이요 지금 그것이 질문이냐 협박이냐? 어쨌든 우리 그 창작극회 집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주 전라북도의 연극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를 다 다루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170여 회 동안 올렸던 작품들이 충분히 한국의 근현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요거를 잘 버무려서 녹여내면 어떨까 해서 오는 12월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둔 창작극회. 극단은 물론 단원들 모두에게 최고의 경사인데요. 준비하는 이 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내 말을 알아들어? 조금 더 깊이 울지 말고 네네네. 감정은 더 깊이. 알겠습니다. 연출 류경호, 작가 곽병창. 60주년 기념 공연 소식에 극단 출신의 베테랑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작품을 통해 극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그 소시민들의 애환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연을 해왔고 그동안 창작극회에서 약 60주년 동안 해왔던 공연들을 하나로 엮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연극사에 막이 오른 건 1961년.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도민들의 연극에 대한 열망은 계속됐는데요. 그렇게 시대가 만들어낸 창작극회는 지역의 자랑이자 전북 연극인들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전북 연극사에서 창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협회 창설쯤부터 이미 그 전부터 창작극회라는 이름의 극단이 있었고 창작극회 역사가 곧 전북 연극사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이런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것이 창작극회죠. 그렇게 전라북도 연극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 창작극회. 그 시작에는 창립자이자 초대 대표였던 전북 연극의 대부 고 박동화 선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61년도면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먹고 생존이 급했을 텐데 연극을 하실 생각을 하셨다는 걸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전북대에 기린극회라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공연을 만들었는데 민간에도 민간 연극 극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창작극예술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창작극회인데 그때 동시에 같이 만드셨죠. 척박했던 환경에서 탄생한 창작극회는 창단 3년 만에 전국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매체들이 별로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극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던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고 치면은 전북예술회관에서 뭐 저기 미연탑 사거리까지 줄을 쫙 서고 관객이 대기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고 박동화 선생을 비롯한 창립 단원들의 열정은 현재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유영규 선생님께서 그분이 이제 20대 때부터 작업했던 거 대본이랑 모아놓은 건데 정말 지금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우와. 세월의 흔적 가득한 손때 묻은 대본. 또박또박 받아 쓴 손글씨에서 연극은 삶 그 자체라던 그의 열정이 엿보이는데요. 1973년부터 극단에서 활동하며 전북 연극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난 류영규 선생. 수십 년 동안 그가 누비고 다녔던 무대는 이제 딸 가연 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야 리겔이나 그런 거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작극회라는 공간이 저희 아버지도 연극을 하셨어서 대를 이어서 연극을 한다는 뭐랄까 큰 책임감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역 무대를 열심히 지키면서 지역에 계신 관객들에게 다양한 연극 작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매년 새 작품 이상의 창작극을 발표하는 창작극회. 지역의 현실과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사실주의 창작극을 선보여 왔는데요. 실제 발생한 형사사건을 극화하거나 이웃들의 사연을 극에 담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갖다가 놓고 너 봤냐 이 말이지. 무슨 소리세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라고 박스 제가 내놓은 건데. 그중 매해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을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전했는데요. 연극을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극단의 슬로건을 제대로 실천한 작품이었습니다. 창작극회의 14번째 수장으로 2015년부터 극단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박규현 대표. 넉넉지 않은 재정과 환경 탓에 극단 운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뭐 힘들든 뭐 하든 어렵든 사람이 있어야 같이 이제 부대끼고 같이 이제 뭐 으쌰으쌰해서 작업을 할 텐데 일단 뭐 연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줄어드는 추세이고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뒤따라 가야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어차피 연극을 택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어떤 기회비용으로서 다른 걸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쉽죠, 사실은. 그것 또한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인도에 혼자 갇혔다 생각하시면 뭐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뭐 좋은 일 하러 가는 거 그래도 기운이 나는 건 열정 가득한 단원들 때문입니다. 모르겠네 실컷 즐겨요. 예전에 저희 샵 오셨다가 옆손님이랑 시비가 붙으셨는데 결국 경찰서까지 가시고 원래 성격이 예.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조금 놀라서요. 죄송합니다. 무대라는 것 자체가 작지만 소극장만큼 가까이 그리고 뭔가 관객들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무대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은 소극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저없이 창작 소극장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꿈을 안고 극단에 들어온 신입 단원들.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 코로나라는 시련이 닥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진짜 무서웠어요. 야, 나 때 진짜 이거 60년 역사에 박규현 대표 때 문을 닫다 하고 좀 전라북도 뭐 문예사에 길이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근데
뭐 어떻게 또 시간은 또 지나고 버티고 있으니 기회가 또 주어지네요. 하나씨 웬일이야? 유례 없는 극단 운영 중단까지 생각할 만큼 위태로웠던 지난 2년. 공연도 수익도 없었지만 단원들은 극단을 지켰고 결국 꿈꾸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혼자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별 쓸데없는 짓거리 하러 가시는 거니까 제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 돼가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랑 어우러져서 그리고 누구 한 명이 뭐 이렇게 뭔가 합이 안 맞으면 정말 안 나오는 게 바로 연극이어서 굳이 차이점, 다른 점을 말하자면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극이 바로 연극이다. 혼술, 혼밥, 혼결 이런 게 유행이라고. 힘들었던 시간 동고동락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끈끈한 동료의 덕분에 신입 단원들은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멋지게 선보였습니다. 얼마예요? 일 년 만에 연극 보러 온 것 같은데 약간 코로나 이후라서 더 뜻깊었던 연극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조끼를 챙겨 입는 강정호 씨. 창작극회 단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제품 정리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입니다. 이제 2달째 되고요. 딴 데 편의점에서도 또 일하고 편의점 말고도 이제 뭐 야간 택배 알바나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장 정리가 끝나갈 무렵 정호 씨의 손이 빨라지는데요.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다 봤겠네요. 사람들은 나더러 한쪽 말만 듣고 속단했다고 뒤에서 원망들합니다. 생활비도 벌고 연습도 하고 하루의 피로가 금세 사라집니다. 친구들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모든 게 다 저는 연기 연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역할이든 다 맡아서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의점 일 하는 것도 뭔가 내 배우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연기 연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오늘도 무대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아침 일찍 극장 앞 골목이 시끄럽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라면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 창작극회 브이로그. 단원들이 도착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 발품 팔아 소품 구하는 일쯤은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밟혀 있지 않고 그리고 색깔이 그나마 가장 노란 색깔인 애들로 고르고 있어요. 소품 핑계로 외출 나온 즐거움을 느낄 때쯤 단풍잎 자루가 가득 차는데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에 서둘러 극장으로 향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초록색 벤치. 다음 공연에 쓰일 소품으로 벤치에 흰색 페인트 칠을 하는 건데요. 서툰 솜씨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무대에 대한 애정은 점점 커집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오시면 굉장히 노하실 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어떤 점에서요? 네? 어떤 점에서? 그 얇게 바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얇지도 않고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아직도 칠하고 있냐 왜? 네? 끝났습니다. 저 친한 지 얼마 한 10분? 근데 뭐해? 이거를 칠해놓고 마르면 주스러 가면 되잖아. 빨리 자리 옮겨놓고. 네. 역시나 예상 적중. 하지만 대표님의 꾸지람도 익숙해진 듯 단원들 싫은 내색 없이 밟기만 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대표님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잘못 없어요. 솔직히 잘못하긴 했잖아. 대표님 소연이가 시켰어요. 소연이가 이렇게 바라고 했잖아. 이렇게 바라고 했어. 아니야. 그 대표님 안 계셔서 그런 거야.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부족한 인력과 재정으로 단원들의 역할과 몫은 늘었지만 작품을 위한 건 모두가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직 드라마 어쿠스틱 카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었다. 눈이 마주칠 수. 최근 극단의 소극장에서는 음악과 함께하는 낭독회가 관객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식 공연장 아닌 곳에서 의 공연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수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컴팩트한 포맷으로 소규모 인원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연들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시도를 한 건데요. 여보게, 공기와 빛과 시간과 공간은 창작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아.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낼 만큼 살 날이 길다면 또 모르지만 괜찮을 거라, 괜찮아질 거라. 되뇌이지만 쉽지가 않아. 인생은 극장 운영에 대안을 모색하던 창작극회.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대사 위주의 연극 공연이 아닌 음악과 연기가 결합된 음악 연극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매력도 살리면서 뮤지컬 같은 것도 보고 일석이조? 배우분들이랑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서로 호흡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린인데 이렇게 연극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도 꼭 보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본 연습으로 연습실을 가득 채우는 창작극회 단원들. 각자 맡은 비중은 다르지만 작품의 완성은 함께일 때 빛이 나기에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안 돼요. 당장 내가 없으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는디. 야 대현아, 돌아올 튕겨. 몸이나 성이 댕겨.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2년 갔다 오는 건데. 말은 참 쉽네. 마리사 그려도 남방문도는 너무 멀잖여. 만주 봉찬석 크레용사 갖고 꼭 현재 준비 중인 창작극회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 경순아의 오빠는 대현 오빠 학도병 됐구만. 코로나가 몰고 온 시련과 공백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설 준비를 하는 단원들. 제발 꿈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창작극회와 저도 그 한 젊음과 또 한 시대를 풍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연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이번 작품을 임하면서 남다른 각오로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이 창작극회 그리고 전라북도 연극의 유상을 알리는 공연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론 무대 위에서, 때론 무대 아래에서 창작극회와 함께한 60년의 세월이 결코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는 걸 단원들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전주에 이렇게 열심히 연극하는 극단이 있다. 이런 많은 배우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알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겠죠. 전북 연극의 이제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봐주시면 과연 전북 연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대강의 큰 그림은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와서 찾아주십시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대를 풍미하고 삶의 희노애락을 무대에서 함께했던 창작극회. 연극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시대의 거울이 될 그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